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알람 없이도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와 함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보다 먼저 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아직 잠든 손녀들의 얼굴을 살며시 훔쳐보며 그 작은 숨소리 속에 오늘 하루의 행복이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죠. 밥솥에서 퍼지는 따뜻한 쌀 냄새, 달걀을 굽는 소리, 부드럽게 찌는 야채의 향, 소리와 냄새 하나하나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움직이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같은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도 가족이 행복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제 하루는 의미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마치면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집안일을 끝내자마자 다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차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가 전쟁 같았죠. 몸은 지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손녀들이 제 품에 안기며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말할 때마다 마치 제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그 사랑받는 느낌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고 말투는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친구들 초대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과 섞이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목구멍은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땀에 젖고 허리가 쑤시고 손은 빨래와 설거지로 거칠어진 채였는데도 그저 일이 끝났냐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다니. 나는 정말 가족이 맞는 걸까? 30년 동안 쏟아부은 사랑과 노력, 수많은 희생이 단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느낌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냉기, 가족의 눈빛 속 거리감, 식탁 위 무심한 말투까지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외로움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사랑과 보람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치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가정부처럼 나의 존재가 단지 노동력과 희생만으로 평가되는 순간, 마음 한켠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몸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는데 몸살이 겹치고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손발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결국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죠.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아들에게 전했을 때 그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히 귓가에 맴돕니다.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혼신을 다해 살아온 30년, 그 수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으려는 순간, 제 건강과 생명은 뒷전이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수술 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병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옆 병상의 할머니가 가족들의 손길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서글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74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가장 무서운 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퇴원 후 허리가 쑤시고
발걸음도 제대로 옮기기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모든 순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사 도우미 보다 못한 대우, 인정받지 못한 존재감,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받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허리 통증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삶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묵혀두었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서가 들려준 소식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엄마,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려고 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내 가슴 깊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내가 해온 수많은 정성과 희생, 끝없는 헌신.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짐이었을 뿐일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 했다면 내가 먼저 떠나주지. 그 결심과 함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단단한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목소리에는 처음 느끼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자유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아저씨가 집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가 30년간 정성껏 가꾸고 청소한 흔적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아저씨는 정말 잘 관리하셨어요. 오래된 집인데도 상태가 훌륭하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금세 매수자도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마음 한켠이 뭉클했어요. 나도 한때 이 집에서 행복했었을까? 잠시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진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초록 산들과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맞는 바다 냄새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고, 어릴 적 느꼈던 자유의 기운이 다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을 열면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잎사귀까지 모든 소리가 내 마음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한 숟갈, 한 입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의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웃과 친구 경희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작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오롯이 내 마음과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소중함이 매 순간 스며들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가 가슴 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할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얼마 후 아들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초라했고 어깨는 움츠러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담감이 섞여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그냥. 말끝이 흐려지자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묘하게 뭉클했지만 머릿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준서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대신 가끔 안부만 전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받은 손녀들의 편지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가족에게 맞춰 살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이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소중한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발끝에 부딪히는 차가운 파도, 염분 섞인 바람에 실린 바다 냄새, 모래 위에서 뛰노는 아리의 장난스런 발자국, 모든 것이 새롭고 자유로웠습니다. 텃밭에선 직접 심은 채소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성취감에 웃음이 나오고, 친구 경희와 차를 나누며 하는 수다 속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요리할 때면 내가 좋아하는 재료와 양념으로 마음껏 요리하며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그 음식을 혼자 음미하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의 행복과 마음을 뒤로한 채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진 않나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한 번쯤은 자신에게도 마음을 쓰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내 마음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는 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